AI가 우리 직업을 바꿀 거라는 얘기 많이들 하죠. 근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가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 시대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치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에이, 설마 내일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이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불과 2년 전 2022년만 해도 미국에서 매달 평균 3,000명의 신입 개발자를 뽑았어요. 3,000명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세요. 그래프가 그냥 바닥에 붙어버렸죠. 거의 0입니다. 네, 제로. 이게 바로 AI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AI 시대의 첫 번째 희생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분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완전 반전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얻어맞은 건 다름 아닌 테크 업계의 가장 젊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스탠포드 연구를 보니까 22살에서 25살, 그러니까 대학 막 졸업한 친구들이죠. 이들의 신규 채용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10,000명 잘랐는데 그중 40%가 개발자였대요. 심지어 회사 내부 코드의 40%를 이미 AI가 짜고 있고요. 특히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짜고 버그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이러니 신입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미국 얘기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요 게임 회사들도 지금 신입 개발자 채용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하필 신입 개발사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일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슈퍼스타 경제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슨 일 하세요? 이게 중요했어요. 저 의사입니다, 개발자입니다처럼 직업 타이틀 자체가 중요했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AI가 이끄는 슈퍼스타 경제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게 전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중간 실력은 AI가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완벽하게요. 그러니 이제 평범함이나 보통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압도적인 상위 1%, 그 슈퍼스타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경력 양극화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경력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죠. 한쪽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걸 검증하고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40대 이상의 시니어들, 이분들에 대한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할 신입이나 주니어들의 자리는 AI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허리가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또 어떤 순서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은 나중에, 쉬운 일은 먼저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바로 실체가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자,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요, 실체가 없는 일들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글쓰기, 디자인 같은 거요. 이건 없앨 공장이나 기계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2단계는 실체가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거죠. 이건 공정도 바꿔야 하고 로봇도 새로 들여놔야 하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건 보호받는 직업들이에요. 판사, 의사, 성직자 같은. 기술적으로는 AI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해야지 하고 합의한 영역들이죠. 이런 분야가 바뀌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AI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이제부터는 진짜 본게임,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해 얘기해볼 거예요. AGI는요, 그냥 기술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3년 전만 해도 AGI 얘기하면 에이, 그거 완전 SF 영화 얘기잖아요. 이랬어요. 그쵸? 근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봅니다. 네, 5년에서 10년이요. 이건 그냥 먼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와 버린 겁니다. 그럼 AGI가 온다면 경제가 얼마나 바뀔까요? 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플러스 20%. 이게 뭐냐면 AGI 시대의 연간 GDP 성장률 예측치인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연 20% 성장.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5년마다 경제 규모가 2배씩 커지는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AGI 경제가 되면 인간이 하는 노동의 가치는 거의 제로가 되고요. 반대로 데이터 센터 같은 자본의 가치는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알아서 돈을 버는 세상.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던 일해서 돈 번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망했다 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딱 2가지 행동, 그리고 세대별로 뭘 해야 하는지 그 맞춤 전략까지요. 첫 번째 액션 플랜. 무조건 AI 파워 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미래의 경쟁은 사람 대 AI가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AI를 못 쓰는 나와 AI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다른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냥 챗GPT한테 오늘 날씨 물어보는 수준? 어림도 없죠. 최신 AI 툴들을 내 손, 내 발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2번째 액션 플랜. 나만의 경제적 요새를 만드세요. 성을 쌓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버텨내려면 최소 1년, 길게는 3년 정도는 수입이 한 푼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비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 될 겁니다. 이 전략은 세대별로 좀 달라져야 해요. 먼저 5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은 무리하게 불리는 것보다 갖고 계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산 방어죠. 30대, 40대 분들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 요새를 적극적으로 쌓아야 할 때예요. 그리고 10대, 20대들은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성장에 올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어두운 미래, 디스토피아를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차 탈 때마다 오늘 사고 날 거야 생각하면서 벨트 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게 완벽한 AI 유토피아. 우리를 너무나 위하는 그 세상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실수할 권리,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빼앗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예측하고 가장 좋은 길만 알려주는 AI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릴지도 몰라요. 밤 11시에 치킨? 그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여행을? 그건 당신의 커리어에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고 책임지면서 성장하는 어른이 아니라 모든 걸 돌봐주는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어린아이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맞이할 가장 무서운 미래일 수도 있겠죠?